안녕하세요. 디자인 강사 이민입니다. 오늘은 플롯 속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태그를 나열할 때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 CSS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플롯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해당 태그들을 나열하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마크업으로 이미지 먼저 마크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로 이렇게 또 마크업을 해놨습니다. P는 무슨 요소일까요? 블락 요소이겠죠? 그쵸? 그래서 한 줄에 이렇게 텍스트가 다 차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지는 인라인 블락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미지는 자기 혼자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이미지 다른 태그들을 복붙해서 보시면은 이미지가 인라인 요소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미지 태그는 현재 인라인 요소, 그 다음에 P 태그는 블락 요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미지 옆에 텍스트가 이렇게 나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쓰는 CSS가 바로 플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게 제가 플롯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1에 있는 이미지에게 플롯을 주겠습니다. 플롯 레프트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왼쪽에 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플롯이라는 뜻이 사실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뜨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플롯 레프트를 저는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줄 때는 나 왼쪽으로 갈게 형제 태그야 나 옆으로 와 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에게 플롯 레프트를 주면은 이미지 태그가 나 왼쪽으로 갈게 P 태그야 올라와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 게 보여질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만약 플롯 같은 경우에는 플롯 레프트도 있고요. 플롯 라이트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나 오른쪽으로 갈게 형제야 올라와. 내 옆으로 올라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플롯 라이트 오른쪽에 붙은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P 태그가 올라온 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상 플롯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발자 도구로 한번 찍어 봐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F12 개발자 도구 눌러서 제가 박스 1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자, 박스 1에게 제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서 보니까 박스 1이 자식을 감싸고 있긴 한데 어때요? 텍스트 자식만 감싸고 있지 이미지를 감싸고 있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지에게 플롯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플롯이 뭐라고 했죠? 아까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뜨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공중에 떴기 때문에 박스 1 입장에서는 이 높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딱히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주석해놨는데 주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 봤던 이제 박스 1 제가 이 영역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1의 영역 여러분 아까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하셨죠?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넣어서 보니까 박스 1이 이미지 태그를 감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블록 요소 태그라고 제가 마크업 해놓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플롯을 쓰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플롯을 쓴 부모 태그가 자식들 높이를 인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의 높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텍스트의 높이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 1의 영역이 요만큼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플롯의 영향으로 블록 요소 태그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요 아래쪽에 이렇게 나열이 될 줄 알았는데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플롯 레프트로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지겠죠? 자, 이미지에게 플롯 레프트 나 왼쪽으로 갈게 P 태그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P 태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블록 요소 태그까지 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나열을 하고 싶을 때 플롯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써주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박스 2가 올라오고 있는데 박스 2에게 플롯을 해제해주는 클리어 보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괜찮죠?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셔도 괜찮지만 클리어를 해서 마무리 지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이 박스 1에 백그라운드 색상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미지 높이까지 다 꽉 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박스 1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쓰면은 이렇게 갑자기 높이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미지의 높이를.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롯을 준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준다던가 그리고 그 다음에 딸려 올라오는 태그들에게 뭐 클리어 보스를 준다던가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저는 요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항상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버플로우 히든이랑 클리어 보스 지워주겠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플롯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미지의 부모인 박스 1에게 애프터라는 가상 선택자를 써주는 편이에요. 자, 가상 선택자를 써서 컨텐트 땡땡 디스플레이 블락 그 다음에 클리어 보스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아까 오버플로우 히든 그 다음 클리어 보스 쓴 거를 제가 이 애프터로 한 방에 다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애프터라는 가상 선택자를 썼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12. 자, 박스 1에 이미지에게 플롯을 줬고요. P에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프터라는 가상 선택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 공간을 태그가 아닌 CSS로 가상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쓸 때는 꼭 필요한 게 컨텐트라는 CSS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도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블락 요소로 이렇게 안 보이는 막을 쳐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 다음 태그들이 그리고 클리어 보스를 써주시면은 플롯의 영향이 해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플롯을 줬다? 그럼 그 부모에게 항상 애프터로 여기 막을 하나 쳐주면은 부모가 높이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오는 태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자,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플롯 썼을 때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플롯을 쓰면은 부모가 높이를 인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음에 오는 태그들에게 플롯의 영향을 받아서 막 딸려 올라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제하는 방법이 이제 플롯을 준 태그 부모에게 여기에 막을 쳐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 막을 어떻게 만드냐? 부모에게 애프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가상 선택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이제 박스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2번에 제가 먼저 백그라운드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박스 2번에 제가 ULLI로 마크업을 해놨는데 LI에게는 with 100, 하이 값 100, 그리고 백그라운드 흰색 백그라운드를 샵 CCC로 작업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럼 박스들이 이렇게 있죠? 이 아이들을 나열하고 싶습니다. 옆으로. 박스가 옆으로 나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열하고 싶은 태그들에게 플롯을 주시면 돼요. 자, UL, LI들에게 플롯, 이제 왼쪽으로 전 나열하고 싶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를 줍니다. 자, 플롯 레프트를 하니까 문제가 지금 보여지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박스 2, LI의 부모인 UL이 높이를 인지 못하고 그 조상인 박스 2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샵 369가 보여지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 p 태그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플롯 속성은 태그를 가로 배열시키는 CSS입니다. 라는 테스트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올라왔죠. 그 이유가 뭐죠? 플롯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플롯을 준 부모에게 애프터를 써주시면 돼요. 이때 플롯을 제가 LI에게 줬기 때문에 UL에게 애프터를 써서 여기에 막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조부모, 조상에게, 박스 2에게, LI의 부모가 아닌 조상에게 애프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막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뭐 다른 태그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디든 다 괜찮습니다. 꼭 부모에게 안 써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2에 애프터를 쓰겠습니다. 클리어, 보스, 그 다음에 컨텐트, 땡땡, 이 아이는 애프터, 비포 애프터라는 가상 선택자를 쓸 때 꼭 필요한 CSS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락이라고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애프터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li에게 플롯을 줬잖아요. 그리고 부모나 조부모에게 하이 값이 있는 경우 있죠. 하이 값에 예를 들어 300픽셀이 있다. 그러면은 딱히 문제 없이 애프터를 쓰지 않아도 올라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높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언가 레이아웃을 잡아야 될 때, 아니면 상품들을 나열을 해야 될 때, 메뉴, 내비, UL, LI를 나열해야 될 때 플롯으로 나열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롯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잘 이해만 해놓으신다면 여러 가지 레이아웃 작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꼭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